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울창했던 강원 산림이 한 줌에 재로 사라졌습니다. 더불어 이재민의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림 전문가를 모시고 강원 산림의 가치와 악몽 같은 4월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정기 강원대학교 산림경영학 전공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이번에 발생한 산불로 좀 강원도에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소실된 산림의 규모는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난 이틀 동안 산림 피해 면적을 추정해 보니까 네. 고성하고 속초에 한 250헥타, 거기와 비슷한 면적이 강릉하고 동해에도 산불이 났고요. 네. 그다음에 인제 한 30헥타 해서 총 한 530헥타 정도 됩니다. 요것은 이제 여의도 면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비교를 하는데, 네. 그 면적이 한 1.8배 정도에 해당되고요. 또 축구장 크기로 또 비교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렇죠. 한 축구장이 한 735배 정도에 해당하는 상당한 면적의 피해가 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연평균 한 600헥타 정도의 산불이 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맞먹는 그런 엄청난 피해가 규모네요.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강원도 하면 사실 울창한 산림 자원을 최고의 저희가 자랑거리로 손꼽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강원도 산림의 가치를 교수님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강원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산림의 보고죠. 전체 면적의 82%가 산림이고, 네. 그 산림 중에서도 그 인목 축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그런 임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나무의 가치를 그냥 산림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익적 가치, 환경적 가치로 해서 산림을 또 평가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의 산림의 가치를 총 126조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금액을 우리 국민의 1인당으로 환산했을 때 240만 원 정도의 그런 혜택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우리 인구가 적고 산림 면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1인당 한 1,700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런 혜택을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강원도는 백두대간의 그런 생태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해당되는 남쪽의 백두대간에 네. 한 60% 정도 해당되는 그 면적을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고, 또 우리 또 자랑스러운 DMZ 생태축의 그 산림의 82%를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강원도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우리 대한민국의 생물의 보고요, 우리 산림, 우리 전 국민의 허파에 해당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다라고 산림의 가치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산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는데, 사실 산불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소실된 산 그 면적이나 이런 걸 정말 피해가 정말 막대하다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산림 자원을 다시 회복을 하려면 저희가 수십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한 세 가지 차원에서 복구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층 식생과 우리 식목에 네. 대한 복구는 우리 통상 한 30년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숲 산림에서 살고 있는 포유류나 야생 동물들에 대한 그런 회복은 개체수 증가 등등을 봤을 때 35년 이상을 추정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해서 토양이 많이 지금 훼손이 됐습니다. 토양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유기물들의 회복을 따진다면은 한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좀 산불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 산불과 비교하면 이번 산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일 큰 그 동해안 산불은 200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2만 한 3천 헥타 정도를 산림 훼손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 530헥타에 한 4배 정도 해당되는 그런 그 산불이 과거에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양양의 그 산불이 2005년도에 있었는데 그것도 한 1000헥타 정도가 소실이 된데 지금 현재 그 추정 면적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산불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복구 중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은 산불이 좀 발생을 하면 작은 불씨만으로도 이렇게 막 큰 면적을 태우곤 하잖아요. 네, 예. 네, 인명 피해 또는 이렇게 재산 피해를 낼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 네, 그렇죠.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재산 피해가 2000년도에 동해안 산불이 났을 때 현재 한 4배 정도의 면적에 비해서 인명 피해가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났습니다. 네. 근데 이번 그 산불의 특성은 4배가 적은 그 산림의 피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민이 2,000명 이상 지금 발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여러 시설들도 뭐 2,000가구 이상 그런 그 손실이 났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어서 네. 과거의 산불과는 다른 그런 민간 우리 사람들한테 시설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그 산불의 형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렇게 크고 작은 산불이 매년 강원도에서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지난 4일에 발생한 산불은 사실 인제, 고성, 속초 이렇게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네. 커지다 보니까 계속 급속도로 번졌잖아요. 예, 예. 영동 지역에 이렇게 집어삼킨 산불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4월, 3, 4월이죠. 네. 우리 팬 현상이라고 그러죠. 남쪽 지방에서는 고기압, 그다음 북쪽에서는 저기압이 만나는 기류가 형성되다 보니까 편서풍이 네.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불어오면서 태백산맥을 건너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이게 그 그다음에 바람에 양간지풍이라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양양과 간성 지방에 일어나는 그런 바람이다 해서 양간지평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만도 네. 그런 그 영향으로 인해서 3, 4월은 굉장히 그 산불에 위험한 그런 그 기상과 지형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동해안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번에 있겠습니다. 좀 바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실 지난 겨울이나 이때 뭐 눈도 많이 안 오고 그렇습니다. 비도 많이 안 와서 그게 더 급속도로 번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산림학자로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죠. 네. 이번에 눈이 너무 안 왔고 강우량도 적고 해서 이 수분이 이 잎내에 네. 그 눈과 이 강우량을 위해서 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네. 이 산불이 예방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많이 지금 눈과 강우량이 없어서 이와 같은 또 불을 크게 만드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위력인가요? 산불에 있어서요? 지금 초당 20m 이상의 바람이 지금 연속해서 불었죠. 네. 그 속도라고 그러면 우리 태풍에 맞먹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세게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이런 대형화된 산불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산불이 매년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예방책을 잘 이렇게 준수가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산림청하고 지자체에서 철저하게 그 산불 예방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봄철하고 가을철 해서 봄에는 2월 1일부터 해서 5월 15일까지 그리고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2월 15일부터 4월 중순까지는 산불 집중 특별 기간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지자체도 산림청 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진화 같은 경우는 입산자 외에도 다른 어떤 산불 진화 발생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규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도 네. 입산자와 쓰레기 소각 등이 가장 많은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그 외에 어떤 요인도 지금 이번에 작용되지 않았나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4일에도 산불이 발생했지만 끄고 나서 이후에 8일에도 또 양구 두무리, 인제 관대리에서도 네, 좀 산불이 발생했어요. 네.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서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산불에 3대 요소가 있어요. 일단은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연료를 또 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온도가 맞아야 이게 산불이 이제 일어나는데 지금 4월이 봄철 제일 우리가 건조한 시기고 해서 온도가 일단 높아졌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편서풍이 불고, 네네. 그다음에 소나무 위주의 많은 그런 식목들이 식재되어 있다 보니까 연료로서의 그런 또 발화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네. 동시적인 그런 산불이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소나무에서도 송진이라는 것이 좀 산불을 그렇죠. 네. 계속 더 지피우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에서 예, 설명을 해주실까요?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가장 산불에 취약한 수종이 바로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송진과 여러 가지 솔잎 그리고 밑에 잎내에 있는 장가지 등등이 네.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4월에 계속해서 좀 산불이 집중 기간이라고 나는 네. 집중 기간이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4월에 산불이 좀 자주 나는 걸까요? 앞서 얘기한 96년의 고성 산불도 그렇고 2000년에 동해안의 대형 산불도 그렇고 네. 2005년도에 양양 산불도 그렇고 다 4월에 또 올해 500헥타르 태운 것도 4월이고 네. 그래서 제가 감히 악마의 4월이라는 표현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만도 지금 이 동해안의 이 기후 조건, 지형 조건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4월을 특별 우리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서 관뿐만 아니라 민간도 다 협력하는 그런 산불 예방 그런 달로 좀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지자체나 당국에서는 4월에 뭐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어떤 것들을 좀 이행을 하고 있나요? 앞서 얘기한 대로 2월 15일부터 4월 중순까지는 특별 산불 조심 기간으로 해서 전국에 300개가 넘는 네. 그런 감시 그런 체제를 갖추고 불철주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런 감시 예방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감시 예방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등산객들에 대한 어떤 인화 물질을 갖고 산에 입산하는 걸 막고요. 네. 특별 지역은 입산을 금지하고요. 또 성묘 같은 경우 할 때도 인화 물질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점검을 하고요. 뭐 그런 등등에 대한 예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실 4월 이 시기에 산불 발생 위험 수위가 높은 만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일단 우리 민간 차원에서도 우리 내 산은 내가 지킨다, 내 마을이 지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관과 함께 이런 활동을 펼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수정도 지금 뭐 소나무 위주로 되어 있는 수정을 화렵수와 효녀되는 또 화렵수 위주의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론을 뭐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그런 드론이나 그런 그 로봇 관련된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그 산불 진화의 어떤 그 선진화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소방 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 헬기를 더욱더 그 확충해야 되겠죠. 네. 하고 또 소방 헬기 외에도 드론과 관련된 그런 헬기도 만들어서 어떤 그 원격 조정을 통한 그런 어떤 물폭탄을 만든다든지 인공 강우를 만든다든지 그런 그 시대를 맞이해야 될 것 같다. 드론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좀 수행이 되고 어떠한 부분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정착은 안 된 단계입니다만도 네. 드론에 물을 갖다가 부착을 시켜서 네. 그죠? 인공으로 산불 지역을 갖다가 원격 조정해서 물을 갖다가 뿌리는 뭐 이런 그 방법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말씀드릴 수 헬기와 좀 다른 점은 그렇죠. 어떤 게 다른가요? 헬기는 아무래도 그 우리 사람이 네.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풍이 많이 불 때는 취약한, 네.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한다면은 무인으로서 우리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좀 이번에 산불이 발생이 됐지만 원인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규명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불을 가장 발생하게 되는 가장 원인이 그 입산자들이 산에 들어가서 만드는 게 싫어합니다. 네. 그게 한 32%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쓰레기 소각이라든지 논두렁 태우기 한 23% 되고, 그게 50% 이상이 되는 그 원인이 되는데, 요 사이는 그 건축물과 관련된 거기서 그 발화가 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10건, 과거에 한 평균 10건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한 40건 이상으로 증가되는 네. 그런 그 데이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그런 건축물 시설 관련된 그 관리, 그리고 거기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걸 좀 부착을 해서 그 산불 예방의 한 차원으로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입산자에 대한 뭐 피해 원인 조사가 좀 밝혀지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산불에 있어서는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정확히 규명이 좀 안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 그 검거율을 그 종합적으로 보면은 네. 47%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것은 입산자가 산에 가서 실화를 했을 경우 네. 그거에 대한 그 가해자 검거율은 13%뿐이 안 됩니다. 모르는 거죠. 네. 그 많은 그 방대한 숲속에 어디서 뭘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CCTV라든지 그런 게 좀 철저히 되지 않아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지난 23년간 동해안 그 대형 산불이 12건이 일어났는데 네. 그 중에서 검거된 것은 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가해자 검거율, 산불 굉장히 낮은 거예요. 원인을 밝히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이후에 사실 2차 피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2차 피해는 수목들이 산불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경우는 수목은 일단 그 토양과의 그런 흡착력을 응집력을 통해서 이렇게 토양을 딱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죠. 네. 근데 나무가 죽었고 고사가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사가 급한 이런 곳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토양이 유출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지역을 빨리 지금 응급 복구를 시작해서 이번 그 여름에 또 집중 호우가 올 수 있는 그 대비를 해서 사방 사업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림 피해를 좀 소실된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앞으로 그 자연 복구와 인공 복구 차원에서 뭐 일단락은 좀 전에 말씀드려도 바로 그 응급 복구를 시작할 때는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자연 복구를 해야 될 곳은 자연 복구, 그다음에 인공 복구가 필요한 곳은 인공 복구 차원에서 2000년도 동해안 산불 때 만들어진 그 매뉴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 그거에 입각한 그런 그 복구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훼손된 그 수종에 대해서는 그 소나무 위주의 그런 그 식재에서 이제는 산불을 내화 수종으로 강한 그런 화력수 위주로 수종도 대처가 되고, 숯가꾸기 방법도 산불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도 도입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고, 네. 시설물들이 많이 지금 그 훼손이 됐는데, 네.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에 의한 그 시설이 아닌 내화성이 강한 그런 목재 위주의 그 건축물도 빨리 들어서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산불 예방과 대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산불 피해로 인해서 저희가 막대한 지금 피해를 이재민도 네, 있게 네. 되고 산림 소실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산불 지자체에서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저도 뭐 그 파악은 아직까지 제가 이재민들이나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만도, 네. 예. 일단 그 2차 산불 피해가 되지 않도록 네네. 하루속히 그 사방이나 그런 그 응급 복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집중호우를 맞아 8월 7, 8월에 우리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대비해서 철저하게 응급 복구가 시작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끝으로 산불과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프랑스의 정치가죠, 샤토브리앙이 문명 앞에 숲이 있었고 문명 뒤에 사막이 남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은 그런 개발과 그런 걸 통해서 이번 산불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어떤 재앙을 우리가 받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우리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안중근 의사께서 류순 감옥에서 제1강산 조국을 그리면서 쓰신 그 효요가 생각이 납니다. 아름다운 우리 금수강산이 그리워진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더욱더 아름다운 제1강산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네. 산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이와 같은 그 산불에서 많이 우리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동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침체된 분위기가 지역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해안으로의 발길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산불 현황을 적극 보도한 저희 CJ 헬로에서는 오는 12일 금요일 산불 피해 지역민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 생방송을 진행합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서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신 최정기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